최근 전국적으로 산불이 잇따르자 대구시가 주요 등산로에 출입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했습니다. 전국 최초의 재난안전기동대도 창설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트럼프 정부가 수입 자동차와 주요 부품에 대해 25%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미 수출 1위인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수출에 악재로 작용할 우려가 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대구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산불이 잇따르자 대구시가 주요 등산로에 출입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했습니다. 각종 재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초기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서 전국 최초의 재난안전기동대도 창설하기로 했습니다. 김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시가 팔공산과 앞산 등 입상객이 많은 주요 등산로의 출입을 전면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했습니다. 대형 산불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출입이 전면 통제되는 구역은 팔공산과 앞산 등 입상객이 많은 주요 명산과 아미산, 마정산 등 대형 산불 발생 위험이 큰 구역, 그리고 과거 산불이 발생했던 구역 등입니다. 다만 구청장 군수가 지정한 일부 등산로 구간과 팔공산 국립공원의 탐방로 21곳 중 4곳은 통제에서 제외됐습니다. 두류공원과 같은 독립된 도시공원이나 출입로를 갖춘 사찰, 허가된 펜션이나 식당 등도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이러한 명령을 위반할 경우 산림보호법 등 관련 법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등의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특히 실수로라도 산불을 일으킨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형까지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전국적 산불 확산에 따른 엄중한 상황과 대형화 가능성에 대한 불가피한 조치이므로 시민 여러분들의 양해와 대구시는 산불뿐만 아니라 각종 재난이 발생했을 때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전국 최초의 재난안전기동대 창설도 공식화했습니다. 대형 산불 진화와 산악사고 구조 지원뿐만 아니라 각종 화재와 폭발 등 모든 재난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해 초기 대응하는 역할입니다. 기존 산림재난기동대를 통합하여 공무직 신규 및 특별 채용 등을 통해 20명 정도의 정규 조직으로 구성할 예정이며 UDT, 특전사, 해병대 등 군경 출신의 재난 분야 전문성을 가진 정예 인력 등을 신규 채용할 예정입니다. 한편 대구시는 경북 지역 산불 피해와 관련해 의성과 안동 등 5개 시군에 각 1억 원씩을 지원하고 이달 말까지 시민을 대상으로 한 특별 모금 운동도 벌이기로 했습니다. 또한 대구 의료원 소속 의료 인력 7명을 파견하고 산불 피해 지역 요양시설과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자 300여 명을 대구 지역 시설로 옮기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4.2 재보궐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달서구 제6선거구 각 후보 진영에서는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해서 총력전을 펼쳤는데요. 마지막 출근 유세에서 지역을 발전시킬 적임자는 오직 자신뿐이라며 표심을 파고들었습니다. 천혜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형 후보는 선거 당일 많은 유권자들이 투표소를 찾아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지난 사전선거 당시 대구의 투표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며 투표일 당일 전국 최고 투표율로 반전을 일으켜주길 유권자들에게 당부했습니다. 투표율이 전국 꼴찌였습니다. 민주시민의 모습을 우리 대구가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내 삶을 바꾸기 위해서는 투표가 꼭 작은 실천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달서 국민의힘을 보여주십시오. 기호 1번 김태형이었습니다. 국민의힘 김주범 후보는 이번 선거가 시의원 1명을 뽑는 선거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정 야당이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려 투표를 통해 심판이 필요하다며 내일 투표소에서 자신에게 꼭 한 표를 행사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13일간의 선거운동 기간 동안 우리 유권자분들을 만나려고 노력을 했지만 많이 만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대구로 발송된 선거 공보문을 꼼꼼히 읽어보시고 대구를 위해서, 우리 달서구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대구 시의원 후보가 누구인지 우리 지역 주민 여러분들께서 확실하게 판단해 주시고.
자유통일당 최다스림 후보는 양당 정치로 얼룩진 정치판을 바꿀 새 인물이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선거운동 기간 유권자들에게 정치판을 바꾸어야 한다는 말을 가장 많이 들었다면서 젊은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양당 정치 체계를 바꾸는데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습니다. 올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또 젊은 세대들이 열심히 힘내달라는 응원 메시지도 많이 받아서 참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옳은 말과 바른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젊은 정치인이 되도록 열심히 뛰겠습니다. 4.2 재보궐 공식 선거운동은 오늘 밤 자정으로 끝납니다. 투표는 내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달서구 송현 1동과 2동, 본동과 볼리동 19개 투표소에서 동시에 진행됩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트럼프 정부가 미국에 수입되는 자동차와 주요 부품에 대해 3일 0시 1분부터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지역 자동차 부품업계도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보도에 우성문 기자입니다. 최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에 수입되는 외국산 자동차와 주요 부품에 대해 4월 3일부터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미 FTA 체결에 따라 그동안 승용차와 상당수 부품에 대해 관세가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로 현대, 기아차 등 완성차뿐만 아니라 지역의 자동차 부품 산업에 미치는 영향도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동차는 우리나라 대미 수출 1위 품목으로 2024년 기준 수출액 347억 달러, 전체 수출의 27.2%를 차지했습니다. 자동차 부품 대미 수출도 82억 달러로 전체 3위에 해당하는 6.4%를 차지했고,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수출을 합치면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입니다. 대구 지역 자동차 부품의 대미 수출도 전체 수출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2024년 기준 대구 지역 자동차 부품 대미 수출액은 4억 달러로 대미 전체 수출의 20.1%에 이릅니다. 미국의 압박에 따라 완성차 제조사들이 미국 내 생산과 부품 조달 비중을 늘릴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 이에 지역 자동차 부품업계에서는 부품사들도 미국 내에서 100% 원부자재를 조달해 생산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출 수 있는지가 대응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구상인은 이번 관세 부과 조치로 지역 자동차 부품 기업의 국내 생산량과 수출이 감소할 것으로 우려하고 대응 방안을 찾고 있지만 대책은 마땅치 않은 실정입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30대 오토바이 운전자의 목숨을 앗아간 서울 강동구 싱크홀 사고. 날씨가 따뜻해지는 해빙기로 접어들면서 이곳저곳에서 의심 신고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자칫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전문가들은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구혜희 기자입니다. 인천 2호선 검단 사거리역 근처. 차량들이 쉴 새 없이 오가는 도로 한복판을 자세히 살펴보니 도로가 움푹 팬 것으로 보이는 부분에서 물이 계속 새어나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을 확인하고 도로 통행을 일부 통제합니다. 검단 사거리 일대에서 싱크홀 의심 신고가 접수된 건 지난 27일 오전 8시쯤. 평상시하고 똑같았죠. 싱크홀이 생긴다 그러면 생기나? 뜨면 물렸었지. 나도 초등학생을 빼어서 저쪽으로 가는 거 봤는데. 인천시 상수도 사업본부는 현장을 조사하고 임시 포장으로 도로를 메웠습니다. 조사 결과 지난 1997년 매설한 350mm 규모 상수도관이 노후로 파열되면서 지하수가 새어나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24일에도 중구 항동 3가 도로에서 싱크홀 의심 신고가 접수돼 안전 펜스가 설치되기도 했습니다. 최근 서울 강동구 명일동 대형 싱크홀 사고로 3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하면서 싱크홀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는 상황. 인천 지역에서 발생한 집안 치마 사고를 살펴봤습니다. 최근 5년간 인천에서 발생한 집안 치마 사고는 모두 28건. 서구가 11건으로 가장 많았고 연수구, 남동구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지하철 연장 사업을 비롯해 건설 현장이 많은 서구에서 집안 치마 현상이 더 잦은 것으로 해석됩니다. 전문가들은 해빙기를 맞아 얼어있던 집안이 녹으면서 싱크홀이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특히 외부에서 압력 없이도 집안이 약하면 언제든지 침하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사람 심피줄하고 마찬가지로 이게 다 연결이 돼 있잖아요. 어떤 구조물을 세우면 그 압력이 가해지니까 내려앉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땅 속에서 그런 변화가 서서히 일어나면서 이제 싱크홀이라고 하는 게 어디에서 어떤 장소에서 약한 부분에서 먼저 드러나겠죠. 전문가들은 또 사고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선제적인 집안 조사를 통해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합니다. BTV 뉴스 구혜입니다. 환경오염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 이상기후 등의 형태로 우리 일상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이젠 환경을 위해 생활 속에 작은 실천을 해야 할 때입니다. 의미 있는 변화를 위한 소중한 움직임,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강현준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해 지구 평균 기온은 산업화 이전 대비 1.55도 오르며 175년 만에 가장 뜨거웠던 해로 기록됩니다. 전 세계가 기후 위기의 재앙을 막기 위해 설정해 놓은 1.5도의 마지노선을 넘긴 겁니다. 그렇다면 시민들은 일상 속에서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얼마나 체감할까? 지난주까지만 해도 3월 중순이었는데 되게 추웠던 것도 그렇고 실제로 좀 우리 일상에서 와닿을 수 있는 수준으로 지금 많이 기후 위기가 다가오고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을 하나하나 해결을 해 나가려면은 사실 기업 차원에서도 바뀌어야겠지만 개인 차원에서도 많이 바뀌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가지고 생활 속 작은 실천의 중요성을 말하기도 합니다. 주기적으로 다니는 단골 카페 같은 게 있다면 확실히 일회용품을 쓰는 것보다는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의미 있는 변화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역에서 작은 변화를 만들어가는 이색 카페도 있습니다. 일회용 비닐봉지 대신 저울과 다회용기가 눈에 띕니다. 식재료를 유리병이나 천주머니에 담아 저울의 무게를 재고 구매하는 방식입니다. 주방 세제나 샴푸는 물론 소량만 필요한 구연산, 베이킹 파우더 등도 재활용 용기에 담아 포장해 가면 됩니다. 여기 가게도 중요하지만 이제 소비자들이 그런 거를 요구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회용기로 가져가도 되냐라는 거를 소비자 단에서 변하면 가게 단이나 동네 단이 다 같이 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작은 실천이 모여야 그런 문화가 점점 확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서관에서 책을 빌리듯 컵을 빌리고 반납하는 모바일 앱 보틀클럽은 제로 웨이스트를 위한 카페의 상징이 됐습니다. 친환경 재료로 만든 특수컵을 빌리고 반납하면 현금 리워드를 얻는 방식입니다. 인근 지역 카페와 연계해 지속 가능함을 확산하는 지역 문화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차원의 변화가 되게 많이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유어부츠 위크라는 제로웨이스트 페스티벌도 2018년도부터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고 채우장이라는 장터는 2019년부터 했는데 소비자들이 자기가 이제 용기를 갖고 와서 담아가는 채우는 장터여서 채우장이라고 이름을 붙이게 됐어요. 저희 가게만 한다고 이제 될 일도 아니고 저는 제 일상을 이제 좀 제로웨이스트 일상을 지향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진짜 내가 제로웨이스트 일상을 하려면 동네 자체가 같이 바뀌어야 되는구나. 제로웨이스트라는 목표로 메뉴부터 운영 방식을 바꾼 동네 카페도 있습니다. 빨대를 사용하지 않으려고 빨대가 필요한 버블티, 슬러시 등의 메뉴는 과감히 버렸습니다. 100잔은 넘었어요. 하루에 쓰는 그 플라스틱 잔이. 그걸 100잔이 넘었으니까 그걸 갖다 버리면서 그럼 내가 노력하는 거랑 비례해서 내가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쓰레기를 많이 버리게 되는구나. 아예 메뉴를 컨셉을 잡는 데 있어서도 제로 웨이스트가 영향을 끼쳤죠. 기후위기 대응으로 지속 가능한 일상을 만들어가는 노력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강현준입니다. 대구 서구 염색산업단지 내 하수관로에서 폐수가 잇따라 유출됐죠. 관련해서 합동조사단이 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폐수 배출시설 사업장 조사 결과 모두 10개소에서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됐는데요. 폐수 처리장 인근 관로에서는 균열까지 발견돼 조사단이 염색공단을 고발 조치했습니다. 김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월 8일 대구 서구 염색산업단지 내 하수관로에서 보랏빛 폐수가 유출됐습니다. 이후 분홍빛과 검은색, 흰색에 이르기까지 최근 3개월간 폐수 유출은 5차례에 이릅니다. 서구청 등 3개 기관으로 이루어진 합동조사반은 일대 맨홀 뚜껑을 일일이 확인하고
각 업체들을 상대로 조사를 한 결과 총 10개의 법 위반 업체를 적발했습니다. 우선 폐수를 배출한 업체 3곳은 주업정지 10일 처분과 함께 고발 조치했고, 폐수를 하수 강고로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한 2개 업체 역시 유출시설 설치 위반으로 같은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또한 작업일지 미작성 업체 4곳에는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특히 공동 폐수 처리장으로 연결하는 폐수 관로에서 7cm 정도의 틈이 발생해 폐수가 유출된 사실을 적발했고, 서구청은 책임 기관인 염색공단을 고발 조치했습니다. 그 철근 콘크리트로 현관 형식으로 돼 있던 또 원형 관로등 간에 돼 있는데 외부에서 한 7cm 정도의 이 틈이 발견됐어요. 발견돼서 그게 유출되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을 했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관리공단에서 관리 주체니까 관리공단을 이제 고발 조치하게 된 겁니다. 하지만 적발된 업체 중에서 흰색 폐수 유출 사업장만 특정했을 뿐 나머지 4차례의 폐수 유출 건과의 연관성은 찾지 못했습니다. 서구청을 비롯한 합동조사반은 전체 107개 사업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며 4월 중으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서구청은 앞으로 각 사업장에서 하수 관로로 연결되는 관로 접속 지점을 찾아 맨홀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각 사업장에서 폐수가 유출될 경우 빠르게 추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공장하고 공고 하수 관과하고 접속 부위를 지금 찾아가지고 맨홀을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작업은 하수도 준설 설러지를 먼저 끌어내고 그 다음에 로봇 CCTV가 들어가서 지하 하수 관로 안에 공장하고 관로하고 접속 부위를 찾아서 그 위치에 타공을 해서 맨홀을 설치하게 됩니다. 서구청은 폐수 유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CCTV를 추가 설치해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불시 점검뿐만 아니라 근로자 교육도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대구시가 두류공원 안병근 올림픽 기념 유도관에 영남권 산불 피해 희생자 합동 분향소를 운영합니다. 홍준표 대구시장과 대구시 간부 공무원 30여 명은 31일 합동 분향소를 찾아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며 헌화하고 참배했습니다. 대구시 의회에서도 이날 이만규 의장과 시의원들이 합동 분향소를 찾아 참배했으며 시민들의 추모 발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구시가 총 333명을 뽑는 지방공무원 임용을 위한 원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최종 경쟁률이 17.7대 2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치러진 시험 경쟁률 32.6대 1보다 거의 절반 가까이 낮아진 수치입니다. 직렬별로 보면 의료기술 9급이 101대 1로 가장 높았고 행정 9급 60.5대 1, 토목 9급 4.5대 1의 순이었습니다. 특히 거주 요건 제한 완화로 인해 전체 응시 인원 중 지역외 응시자는 1,200여 명, 21%에 달했습니다. 조영원 남구 자랑스러운 구민상 수상자협의 회장이 산불 피해 주민을 돕기 위한 성금을 전달했습니다. 조 회장은 31일 조재구 남구청장을 방문할 자리에서 이번 의성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안동시 임하면 이재민의 피해 복구를 돕기 위해 성금 500만 원을 전달하고 피해자 가족을 위로했습니다. 조 회장은 부부가 동시에 고액 기부자 클럽인 아너소사이어티 회원에 가입하는 등 수년간 사회 봉사와 기부 활동을 전개해왔고 자랑스러운 남구 구민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대구시는 영남권에서 발생한 산불로 희생된 고인들을 기리기 위해 오는 4일까지 안병근 올림픽 기념 유도관에 합동 분향소를 마련하고 운영합니다. 분향소는 두류공원대에 설치됐으며 매일 오전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운영됩니다. 이를 통해 지역 주민들이 고인들의 명복을 빌고 추모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구청은 주민들이 민원 서류를 더욱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지난해 10월 개청한 복합청사에 24시간 운영되는 무인민원 발급기를 설치했습니다. 이로써 서구에는 서구청을 포함하여 대구의료원, 서대구역사 등의 7곳에 무인 발급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의 편의성이 크게 증대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달서구는 열려라 닮은구라는 복지위기 대응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이 사업은 지역 내 23개 동에 닮은구를 설치해 취약계층이 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의 노인 주민들이 신속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대구교육연수원 산하대구 글로벌 교육센터는 초등 및 중등 교육 현장에서 영어 AI 디지털 교과서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숏폼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여 보급합니다. 이 영상들은 5분에서 10분 내외 짧은 형식으로 구성돼 실제 수업에 쉽게 적용할 수 있게 설계됐습니다. 이상 간추린 소식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시청자에게 힘이 되는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